안녕하세요. 인터TV MC 발렌시아 박시아입니다. 오늘도 정지훈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터폴의 월드스타라고 이제 말하면 좀 혼나니까. 그래요? 네. 혼나요? 자꾸 너무 뭔데 자꾸 월드스타야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아가지고 네. 오늘은 좀 다르게 리카를 입양한 리카빠 아, 리카빠. 리카빠 네. 정준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이 이제 점점 추워지니까 이게 또 사실 박싱데이가 다가온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약간 뭐 박싱데이 기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12월 26일 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다음 날 이제 휴일을 정해가지고 원래는 하인들에게 선물을 줬던 그런 거라고 해요. 영국이나 영연방 국가에서 이제 이날을 이제 휴일을 삼았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위크 뭐 아니면 박싱데이 위크라고 해가지고 할인 행사를 대폭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축구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몰라도 돼요 이런 거 아, 사실. 그러게요. 사실 EPL에서 이제 보통 박싱데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네. 12월 첫째 주 원래는 12월 24일 전후로 이렇게 막 많았는데 음. 일정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 12월 첫째 주를 시작으로 주중과 주말에 경기가 계속 열리게 됩니다. 특히 12월 마지막 주와 1월 첫째 주에는 살인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가르디올라 감독 같은 경우에는 네. EPL의 박싱제가 너무 정말 빡세다. 음. 좀 아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수들에게는 보통 우리 팬들이 그렇게 불리거든요. 박싱 일정이다. 뭐 박싱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도 축구 팬들에게는 좀 선물 같은 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박싱의 일정 네, 이 박싱데이. 펼쳐지는 그런 경기들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박싱데이의 포문을 여는 경기가 바로 우리 손흥민 선수의 경기입니다. 이 토트넘이 본머스를 만나게 됐어요. 일단은 무리뉴 감독 얘기를 안 할 수 맞아요. 없겠죠. 손흥민 선수 참 우리 한국 팬들이 많은 기대를 하는 두 조합인데 단번에 토트넘의 색깔을 확실히 많이 바꾼 무리뉴 감독입니다. 지난 웨스트햄전의 3대2 승리를 거둔 후에 최근에 이제 올림피아코스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4대2 역전승을 이끌어냈고요. 일단 전술적인 색깔은 기존의 토트넘이 패스 축구를 좀 많이 했는데요. 여기에 빠른 측면 공격을 더하면서 좀 색깔을 조금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포체티노 감독은 중원에서 이제 세밀한 패스 플레이를 하고요. 네. 좀 풀어가는 찬스를 만들고 케인과 손흥민의 골 결정을 좀 믿는 이런 축구를 했다면 무리뉴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측면 공격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좌우 측면에 스피드, 드리블, 골 결정력, 슈팅력 모두 갖춘 윙어 손흥민과 모우라를 좀 투입하는 게 특징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좌우 측면에 모두 빠른 윙어를 놓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에 공격형 미드필더로 에릭센이 아닌 알리 선수를 좀 투입을 하는데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게 만들고 있고요. 전방에는 케인이 탁월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림피아코스전 보셨나요? 네, 봤어요. 어땠어요? 무리뉴 감독. 어떠냐고요? 네. 아, 저는 특히 에릭센을 투입하는 장면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됐잖아요. 오. 봤다니까요. 공부 좀 했는데 대본에 없는 질문이었는데 네. 네 당황하지 않고 당황했는데 얘기해주세요. 네 우리 발렌시아 축자라 MC가 말씀하신 것처럼 에릭센을 빠르게 투입하면서 이렇게 반전을 이끌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에 2골을 내준 상황에서 에릭센을 투입을 했고 그 뒤로 1골을 만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후반에 3골을 퍼부으면서 승부를 뒤집은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용병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야 무리뉴 감독이 여전히 살아있구나 이런 지략적인 면이 이런 걸 확실히 보일 수 있었고요. 이후 후반에는 시스코, 은돈벨레를 투입하면서 안정적인 경기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다 보여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확실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특히 손흥민 선수가 5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쌓지 않았습니까? 잘하는데? 그쵸? 잘 알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만큼 아무래도 이 리그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의 전술에서도 핵심 선수로 좀 거듭이 났는데 일단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의 특징, 그러니까 과거 첼시나 레알 마드리드, 뭐 인터밀란 이런 시절부터 보면은 좀 득점력이 갖춘 공격형 미드필더, 보통 이런 걸 미들라이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과거에 램파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폭발적인 득점력을 갖춘 윙어를 잘 사용했는데 뭐 레알에서는 호날두, 첼시에서는 우리 에당 아자르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토트넘에서는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네. 이미 웨스트햄전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무리뉴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폭발적인 스피드라든가 슈팅력, 파괴를 넘치는 직선 드리블 뭐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이 원하는 윙어이면 분명한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래서 뭐 본머스전 조금 체력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네.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체력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특히 네네. 이 경기 외에 다음 경기가 바로 또 맨유와의 경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이 선발 출전이 가능할지 네네.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네, 2경기 연속 지금 다 선발에 나섰잖아요. 무리뉴 감독이
바뀌고 나서 2연승 중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를 대체할 선수가 많지 않다라는 점. 사실 본머스 자리잖아요. 기억나는 게 있다면 사실 본머스는 손흥민에게 아픔을 줬던 팀이거든요. 작년에 손흥민 선수가 퇴장을 당했던 경기가 바로 본머스 경기입니다. 그때 뭐 좀 가격을 하면서 네. 르마 선수였나요? 레르마? 이 선수를 좀 가격을 하면서 이제 퇴장을 당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선수 개인적으로도 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지 않을까요? 상당히 의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번 경기 본머스전에도 선발 출전해서 뭐 좀 득점포 그러니까 아니면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좀 기대가 되는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두 팀의 최근 모습을 한번 자세히 좀 살펴봐 주세요. 토트넘은 최근 확실히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그와 컵대회를 보면서 5경기 무패 행진이고요. 무리뉴 감독 부임 후에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리그 순위는 10위지만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 본머스는 최근 리그 2연패입니다. 뉴캐슬과 울버햄튼에 각각 1대2로 패배를 했고요.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확실히 최근 분위기는 토트넘이 좋고요. 무리뉴 감독의 효과까지 더해진 토트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무리뉴 효과가 어디까지 갈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이번에는 핵심 선수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두 팀의 핵심 선수 누가 있을까요? 뭐 단연 손흥민 선수라고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른 선수를 좀 꼽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델레 알리 선수를 좀 꼽으려고 해요. 지난 시즌부터 좀 급격히 컨디션 난조를 보이면서 조금은 미들라이커,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기대하는 차세대 미들라이커, 그러니까 램파드의 후계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결정력도 좀 없어졌고 문전에서 파괴력도 좀 없어졌고 그리고 많이 뛰긴 하지만 뭔가 창의적인 면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무리뉴 감독이 오고 나서 이제야 좀 꼭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특히 무리뉴 감독이 이제 에릭센이 아니라 알리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알리의 장점이 뭐 창의성, 침투, 슈팅, 패스 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알리가 어떤 이 활약을 펼치는지가 매우 중요해졌고 토트넘의 핵심 선수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머스를 좀 얘기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아무리 손흥민을 좋아하더라도 뭐 본머스도 이렇게 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요. 우리는 공정한 방송이기 때문에 본머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본머스는 수비의 핵심, 그러니까 수비의 리더 스티븐 쿡을 좀 뽑으려고 합니다. 본머스가 이번 시즌 리그에서 17골밖에 내주지 않았는데요. 이거는 토트넘의 19실점, 아스널이 19실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팀보다 더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좀 장점이고요. 이 중심에는 스티븐 쿡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비 리딩과 뛰어난 맨마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쿡이 과연 토트넘의 공격진, 손흥민이나 케인이나 모우라나 아니면 뭐 알리나 이렇게 얼마나 잘 막을 수 있을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좀 잘 모르겠어요, 사실. 토트넘이 승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과연 이 경기는 또 그렇게 잘 흘러갔지 아니면은 수비가 좋은 본머스가 본머스가 잘 막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변수 같은 건 사실 생기지 않을까요? 변수라고 하면 우리가 계속 지금 박싱데이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체력이 아닐까요? 아, 주중에 지금 토트넘은 챔피언스 경기를 치렀고 바로 또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특히 올림피아코스전은 역전승을 일본에서 분위기는 좋지만 모든 걸 쏟아낸 경기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좀 체력적으로 좀 변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무리뉴 감독이 다 좋은데 로테이션을 잘 활용을 안 하는 감독이긴 해요. 근데 너무 잘하던데요? 아니 뭐 잘하죠. 그러니까 두 경기 연속 똑같은 멤버로 지금 치렀기 때문에 과연 이 멤버가 또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없을지 이런 게 좀 고민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체력 멤버가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은 아마 에릭센이라든가 은돈벨레, 세세뇨, 시소코, 로셀소 같은 선수들을 좀 투입을 좀 고려하고 있을 것 같고요. 무리뉴 감독이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할지 이렇게 좀 이런 게 좀 주목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자님은 좀 어느 팀이 더 이길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무리뉴 감독이 오고 나서 확실히 좀 분위기 반전을 한 토트넘이 조금 앞서지 않을까 싶고 뭐 무리뉴 감독의 지략이라든가 손흥민, K, 알리가 살아났다는 점, 그래서 저는 좀 토트넘의 2대0 승리를 예상하고 있는데 특히 손흥민의 화끈한 복수가 그 선수 앞에서 골 세레머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골 멋지게 그래야 좀 얘기가 되거든요. 물론 우리 손흥민 선수가 좀 겸손한 선수긴 하지만 보는 팬 입장에서는 화끈하게 좀 복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CRC 얘기를 좀 안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지난주 틀리셨더라고요. 이번 주는 어떻게 과연? 이번 주는 저는 사실 토트넘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요? 아무래도 이 4대2로 이겼다는 게 역전승을 했다라는 게 확실히 좀 큰 원동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겠다? 바꿔볼까요? 아니 너무 틀리고 뛰기 때문에 그쵸. 너무 틀려가지고 안정적으로 좀 손흥민 선수한테 약간 업혀가는 느낌으로. 손흥민 몇 골? 몇 골? 한 골. 한 골? 네. 몇 대 0? 몇 대 0이에요? 몇 대 0이야? 몇 대면? 2대 0을 하셔가지고 네네. 저는 1대 0. 1대 0. 그 손흥민이 결승골이다. 네. 야, 이거 너무 안정적으로 가는데. 다음날 이제 또 네이버 검색어에 손흥민 선수 딱 뜨고. 손흥민 메터콜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안정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틀리면 이제 뭐
뭐 박펠레 괜찮네. 박펠레 박민호 선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네, 박펠레 MC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네. 뭐 발렌시아에서 박펠레가 안 되게끔 제가 알겠습니다. 좀 기대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응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상품이 준비되어 있죠. 네, 뭐 제가 쓴 책이죠. 이제 뭐 너무 많이 제가 얘기를 하고 다녀가지고 네. 많이 팔렸습니다. 아주 감사하게도 유럽 축구 스카우팅 리포트 2019-20 시즌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과 본머스와 토트넘의 승부 예측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 기사, 네이버 TV, 유튜브, 카카오 TV, 인터풋볼,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댓글에 메일 주소 꼭 남겨주셔야 합니다. 수정한 댓글은 이벤트 추첨에서 제외되니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